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근의 국제정치 공개방송 안내입니다. 12월에는 두 차례 진행합니다. 날짜는 12월 10일, 17일 토요일이고 시간은 각각 오후 2시입니다. 장소는 종로구 해화동 190-1번지 4층 베나TV입니다. 장소가 좁은 관계로 회당 20분만 모시려고 합니다. 참가비는 1회에 1인당 10,000원이며 이충근 박사님의 출연료와 다과 준비에 쓰입니다. 참가 신청은 지금 자막에 안내하는 양식대로 작성하셔서 제작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2회 모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중복 신청도 가능합니다. 선착순 20분께 참가 가능 여부와 번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후 답신 받으신 분들이 번호를 기재하여 참가비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에 제작진이 참석 확정 이메일을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석 번호를 꼭 알고 오셔야 합니다. 방청객을 회당 20분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촬영과 방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후 안 오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피해를 줄이려는 뜻도 있습니다. 2번 이상 참석 확정 후 불참하시는 분은 앞으로 방청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한 이유는 공개 강연을 1년 이상 꾸준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충근 박사님과 방청객, 제작진이 모두 만족하는 행사를 만들고 싶습니다. 공개방송 이후에는 이충근 박사님과 사진 촬영 및 담소를 나누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많이 신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충근의 국제정치입니다. 저희가 트럼프는 이 개인적 인기라기보다는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된다. 그렇죠. 트럼피즘이라는 얘기가 이제 미국에 있다. 미국에서 나왔다 그런 얘기를 오래 했는데 오늘은 그 책을 한 권 갖고 나오셨습니다. 숫자로 본 트럼프 현상. 네네. 네. 이걸 이제 증거로 제시하자는 거죠. 예, 예. 네. 제가 그 최근에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좀 본질적으로 더 연구를 뭐 아무래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이 앞으로, 네. 4년 동안 대통령 할 텐데. 그래서 그 트럼프에 관한 책을 이제 주섬주섬 이제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직은 뭐 제대로 된 게 없는데 보니까 이 안내를 보니까 진짜 이거 철학적인 책 같아요. 네. 요 필리스 슐라플리 뭐 이름이 좀 복잡한 그 여자입니다. 여기 돌아가셨어요. 바로 최근에. 네. 이 사람이 그 미국 사회의 그 컬처워 문화 전쟁이라는 개념을 아주 이 깊이 추적을 했고 그 문화 전쟁에서 보수파의 그 아이콘처럼 역할을 했던 분이더라고요. 네. 뭐 지금 요번에 알았는데 이 사람이 그 트럼프 요 책 나온 지는 뭐 몇 달 됐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보니까 아주 네. 좋은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우리 좀 설명하는 거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트럼프는 레이건 이후에 가장 보수적인 그렇죠. 대통령이 될 지금 것이다. 뭐 네. 이분이 아주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단언을 하고 있는데 책 맨 앞에 레이건 대통령 이후에 트럼프는 most conservative, most conservative 가장 보수적인. 그러니까 사실 그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는 조금 리버럴입니다. 같은 공화당이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부시는 조금 더 보수적이죠. 네. 그리고 지금 만약 그 동생 제프 부시가 됐으면은 그 사람은 리버럴인 그러니까 좀 자유주의적인 공화당원이죠. 리버럴 리퍼블리칸. 그렇죠. 리버럴. 네. 좀 앞뒤가 그렇지만 네. 근데 이제 트럼프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사람이 경제 정치를 떠나서 사회적인 관점입니다. 사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회의 그 변동에 대해서 뭐 당연히 뭐 잘 모르는 거죠. 뭐 네. 몰라도 되고. 그런데 이런 트럼프 현상을 알기 위해서는 뭐 조금 알면 좋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 그 첫 번째 연설에서 우리는 캠페인을 한 것이 아니라 무브먼트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무브먼트, 운동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사회의 흐름을 바꿔놓는 그 운동을 뭐 한 건데 그 미국 사회가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콘셉트가 미국은 다원주의 사회는 아닙니다.
그런가요? 그렇죠. 네. 미국은 말이죠. 온갖 다원이 다 와서 그걸 뭉쳐서 하나가 되는 사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은 멜팅 폿이에요. 그러니까 샐러드 볼. 그렇지. 다 네. 섞어서 하나가. 네.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뭐 일본, 한국, 월남 다 와서 합쳤는데 나오는 것이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라는 단원이에요. 단원 사회죠. 근데 지금 미국의 분위기가 그동안에 다원주의로 가고 있었습니다. 샐러드 볼이다. 그러니까 각각의 야채가 나름대로 맛을 지니면서 화합을 그렇죠. 이뤄나가는 게 미국 그러니까 사회다. 이슬람은 이렇게 와서 주장하죠. 이슬람의 문화를 유지하라. 네. 필리핀 사람 와서 필리핀 유지하고 영국은 영국 유지하고. 근데 그거는 미국의 본질하고 틀려요. 네. 영국 사람이 와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 미국입니다. 한국 사람이 가서 미국 사람이 되는 것이 미국이죠. 멕시코 사람도 와서 멕시코 말 안 쓰고 영어 쓰고 교회 다니고 네. 그리고 미국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미국 사회를 우리가 그 하나 혼동이 미국은 다원 사회 아닙니까? 네. 오리진은 다원인데 그것이 하나로 되는. 그래서 미국의 문화는 멜팅폿이 돼가지고 아메리카라는 독특한 것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이 독특한 것으로 안 나오고 그냥 제각기 놀고 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싸움이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멀티컬처럴리즘, 다문화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좌파들입니다. 그리고 보수파들이 멜팅폿을 주장하는 네. 거고, 우리는 원래는 왔지만은 다 다른 데서 왔지만은 미국이라는 하나를 그래서 미국의 그 이 플리부스 우눔이라고 해갖고 동전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럿이 하나로. 네, 라틴어죠. 그렇죠. 네. 네. 여럿이 모여서 하나로. 그게 미국의 본질인데 오늘날 와서 여럿이 와서 여럿으로, 여럿이 여럿으로. 그걸 싸움이 바로 이제 그 싸움이죠. 네. 바로 요번 선거가 뭐 그거 외에도 이제 미국에서 사회적인 그 갈등 같은 것들이 바로 그 다원주의하고 이제 이론주의. 네. 그 이론주의는 물론 여럿이서 하나가 되는 그 싸움이었는데 요번 선거가 그것이 좀 보다 노골적으로 나타난 그런 선거입니다. 이민 문제가 역시 또 첨예한 쟁점이었습니다. 그 다원이냐 아니냐의 네. 핵심은 이민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이 와서 미국 사람이 될 거냐, 네. 와서 우리 문화를 유지하고 살 거냐. 근데 미국이 되라 이거죠. 한국 사람도 너 미국 왔으면은 미국에 충성을 바치고 미국 사람이 돼야지. 이 나라는 여럿이 하나가 된 나라지 여럿이 여럿으로 사는 나라는 아니야 하는 그 얘기입니다. 네. 여기 왔으면 니네 깃발보다 미국 깃발한테 경례받자 하는. 근데 이제 그 싸움인데 그거 싸움의 원인이 된 것이 이민이죠. 이민. 네. 그러니까 이민이 없으면 그 싸움도 없는데 지금 미국이 그 이민자들의 그 통계를 보고서 저도 사실 이 책 보고 조금 좀 놀란 거가 뭐 대략 알고 있었는데 네. 지금 미국이 이민자가 1,100만, 그러니까 불법 이민을 1,100만 정도 칩니다. 1,100만. 네. 그러니까 미국 인구가 3억 1천만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3.5%. 3.5%예요. 불법 이민자의 불법 수가. 이민자가. 사실은 좀 더 많지 않겠습니까? 불법 이민자는 추정이죠. 이거는 네. 불법 이민자는 숫자를 실 수가 없으니까. 네. 자체가 불법이라. 그런데 미국 인구의 3.5%가 불법이다. 그러니까 3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렇죠. 30명 중에 한 사람은 불법이라는 소리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들이 범죄율,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재판에서 범법자다, 그러니까 범죄라고 판결난 유죄 판결 기준. 그렇죠. 네. 유죄 판결 기준 요 3.5%가 미국 유죄 판결의 36.7%를 2014년 현재 그 12배, 11배. 네. 그러니까 인구의 3.5%가 미국 재판소에서 판결되는 범죄의 36%다, 36.7%다. 이거는 진짜 사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건 사회적 혼란 비용이 굉장히 증가. 그렇죠. 혼란 수습 비용이 굉장히 엄청나게 증가하는 많은 겁니다. 거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이분이 그 데이터 한 거 보니까 마약을, 그러니까 이제 트래피킹, 마약을 운반하는 거 네. 범죄자의 16.8%가 그 3.5에서 나오고 납치, 살해, 키드내핑 뭐 그리고 이제 살인범 20.8% 여기 또 거기서 나오고 네. 마약 소지는 뭐 또 이제 그는 그렇게 들고 있다는 거 사실은 네. 74.1% 미국 마약범의 74.1%가 바로 그 3.5%가 저지르는 범죄입니다. 돈 세탁 12.3%,
살인 12%. 오, 이 데이터를 알면은 네. 트럼프 말이 그래서 미국 그 사람들 중에서 이대로 이민이 가다가는 미국이 망한다에 동의하는 사람이 61%였습니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또 무슨 문제가 우리는 그 이민 온 그 멕시칸이라든가 그 미국에서 안 태어난 사람들은 트럼프에 반대했을 거라고 치는데 아닙니다. 트럼프가 그 일리걸 이미그레이션을 막으면은 리걸 이미그레이션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이 안전판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네. 그 직업 가지고 경영 네.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 먼저 합법적으로 온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은 그 뭐 합법적이라는 게 누구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친구들 미국 유학 같이 갔는데 네. 미국에 취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국이 좋아서 그 사람들을 쓴 거거든요. 그 몇 년 지나니까 시민권을 줬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이 합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낳은 아이들은 다 합법이에요. 그런데 그 일단 미국 사람들은 일리걸이라는 말도 요새 안 씁니다. 그냥 다큐멘트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아주 참 점잖게 쓰는 거죠. 아,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렇죠.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서류를 않은이라는 말을 제대로 쓴다는 갖추지 거네요. 못한 네. 아버지가 난 뭐 이런 네. 식으로. 근데 지금 미국 법은 서류가 갖춰졌든 안 갖춰졌든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이잖아요. 속지주의니까요. 그렇죠? 속지주의니까. 바로 거기서 생기는 이 수많은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트럼프가 해결하겠다고 나온 것이죠. 그 지금 이 범죄 통계는 아주 그 놀라운 건데 이 트럼프가 그 국가주의자 내셔널리스트라는 거를 얘기하는 거가 트럼프가 아주 노골적으로 한 말입니다. 국경을 통제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그거는 맞는 것 같고요. 네. 국경이 통제가 안 되면 지금 북한이 그래서 망해가는 거예요. 아, 네. 그 국경을 통제 못하는 건 망한 나라입니다. 그 뭐 압록강 막 건너는 거 아니에요? 두만강. 두만강, 압록강, 네. 여기 뭐 한국에 몇만 명 이제 한 3만 명 정도 됩니다. 한국엔 3만 명이고. 네. 그다음에 법으로 지배할 수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현대 국가가 법으로 지배한다면 나라가 아니죠. 그렇죠. 지금 미국의 그 법이 안 되잖아요. 아니니까 3.5%가 36.7%의 범죄를 내는데 네. 이거를 미국이 뭐 쩔쩔매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저희가 그 몰수북수에서 국군 포로 문제, 미생환 국군 포로 문제 다뤘습니다만은 결국은 그분들에게 국가가 의무를 다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참 원천적인 얘기를 이 사람이 하고서 지금 그 게임에 붙은 거구나. 자기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근데 왜 멕시코 또는 다른 나라에선 불법 이민자들 소수파들은 그냥 그걸 해주면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그 자기 국민들 그 white, angry 뭐 그 교육 많이 받지 않은 네. 그 노동자들 그 사람들이 분노하게 만드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자기 국민에게 봉사하지 않는. 제가 그 선거하는 과정에서 뭐 우연히 텔레비를 보다가 그 크리스 크리스티가 후보로 살아있을 때예요. 어떤 그 대학생이 우리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라고 배웠다. 뭐 시리아 난민 이런 사람들을 받는 것이 그 우리가 배운 도덕적 가치에 맞는 네.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더니 크리스티가 하는 말이 난 그래서 그 사람도 그거 괜찮다고 봤는데 미국 대통령의 첫 번째 임무는 미국 국민한테 봉사하는 겁니다. 세계 시민한테 봉사하는 거는 그는 된 다음에 뭐 이렇게 그 하는 거지. 미국 국민은 미국 국민한테 봉사하는 거다는. 네,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네. 근데 그걸 보고 야 저 사람들은 참 그 한 칼이 있는 사람들이구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도 똑같은 네.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그렇다면 불법 이민이 이제 문제라는 건데 오바마 대통령 네. 집권하는 동안에 불법 이민이 늘었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요 책이 나오는 거 이제 오바마 대통령 임기 6.5년 됐을 때예요. 8년 임기 중에. 아,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훨씬 이전에 나온 당선되기 전이고 네. 그리고 뭐 나온 건 그렇게 오래전은 아닌데 네. 지금 뭐 조금 됐어요. 근데 요 책의 그 데이터는 이제 그 한 1, 2년 전 그래서 거겠군요. 네. 6년 반째 되던 때 그 보니까 250만 명 정도가 불법 이민인 거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네. 6년 만에 그러면은 250만이면은 네. 그건 나누면 하루에 1,000명씩이에요. 불법 이민만 하루에 불법 이민이 하루에 1,000명이면은 6년 반이면 그게 250만 느는 겁니다. 야, 말이 250만이지.
그 250만 중에 그 250만이 또 미국을 안 떠나고 나름대로 이거 거기서 다 이제 스며든 거죠. 네,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할 스며들고 거는, 네. 애도 낳고 그리고 이 중에서 5분의 1 정도를 이 범죄인으로 보거든요. 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책에 의하면은 뭐 이거 나는 뭐 100% 맞다라고 이제 볼지는 뭐 또 다음 얘기겠지만은 멕시코 정부가 정말 가난한 사람 보고 미국으로 가라고 그런대요. 애 낳아서 기를 수도 없는 사람 미국 가라 그러면 거기서는 사회보장제도가 사회보장이 있으니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가라라고 은근히 그러니까 거기서 멕시코는 베스트를 보내지 않고 제일 국민 중에서 제일 훌륭한 사람을 보내지 않고 범죄인도 보내고 강간범도 보내고 마약상도 보내고 그런다는 얘기는 데이터상으로 틀리는 얘기는 아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담을 쌓겠다 못 오게 그리고 그 담은 멕시코 정부가 내라는 그 얘기는 데이터상으로 일단은 틀린 얘기가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신생아의 경우는 몇 %가 지금 미국에서 태어난 거 제가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1년에 34만 명의 불법 이민자의 아이들이 난대요. 1년에 34만 명. 이 34만 명은 자동적으로 미국 국민이 되는 그렇죠. 거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뭐 네. 언다큐멘티드 일리갈이라고 그러지 말고 다큐멘트가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34만 명은 미국 시민이에요. 그럼 이게 비율로 따지면 그게 전체 미국의 신생아의 10분의 1입니다. 야 10%가 불법 이민자의 아이들이다. 그렇죠. 그거는 그러니까 네. 이 데이터를 아니 한번 우리를 보세요. 우리나라의 10%가 불법 이민자의 아들이다. 우리나라 병원에서 태어나는 사람이. 네. 우리나라는 뭐 속지주의가 아니니까 뭐 그건 문제가 안 국적은 되는데. 주지 않습니다만. 근데 우리나라가 여기서 태어나는 사람은 국적을 다 줘야 된다 하는데 우리나라 태어나는 사람이 10분의 1이 이러면 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데이터를 보고서 와 이게 심각한 문제였구나 하는 거를 무시하기에는 그렇죠. 상당히 높은 수치로군요. 미국에서 출생하는 아이들 중에 10%가 불법, 뭐 우리말로 불법이고 뭐 미국 사람들 점잖게 다큐멘트가 완비되지 않은 사람들의 근데 이제 미국이 병원 같은 데 가서 이제 애를 낳을 때 보면 참 그 미국 병원은 그런 건 인간적인 것 같아요. 네. 참 뭐 그 미국 의사들이 저도 뭐 그 유학할 때 우리 애를 나는 합법이었지 이렇게 유학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의사들이 좀 감동스럽게 해줍니다. 정말 그 성의 있게 해주고 설명도 잘해주고. 네. 근데 뭐 미국 의사들은 뭐 누구든지 합법이든 불법이든 그 인간의 생명이 태어날 때는 성의를 다하고 이거 써주는 거예요. 그 이제 그 출생 증명을 네. 그 주치의가 써줍니다. 버스 서티피킷이라고 하죠. 나도 네. 그 우리 아이가 낳았을 때 근데 그거 기억이 나요. 그 벤자민 모리슨이라는 그 여자 의사인데 그 사람이 자기 사인해주고 축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보고. 근데 불법이라도 미국은 다 그걸 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온 가족이 다 올 수 있는 건수가 되는 거죠. 한 20년 잘 지나면은. 그렇죠. 그 아이는 당당하게 미국에서 살 권리가 있고. 친지들을 초청할 권한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래 그 미국이 그렇게 이제 뭐 이 미국이란 나라를 다양화시키려고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런 법들이. 근데 이제 그거가 악용되고 그 뭐 앵커 베이비라고 그래요. 그런 것들을. 그리고 또는 그 애를 낳기 위한 여행. 뭐 대한민국에서 원정 출산 원정 문제가 출산 그게 영어로 다 있습니다. 네. 원정 출산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금 트럼프가 손을 보겠다라고 지금 나오는데 네. 이게 크게 문화 전쟁이라는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그 열린 시장 말하자면 자유무역에 대해서도 조금 반대하는 듯한 발언을 계속 해왔지 그렇죠. 않습니까? 자유무역도 그것도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얘기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는 데이터입니다. 네. 데이터. 우리 미국에서 공부할 때 교수님이 매일 한 얘기가 theory and data. 좋은 이론을 가지고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죠. 이론이 없어도 뭐 데이터만 가지고서 뭐 너무 복잡해서 못 봐요. 이론이 있으면 그러면 이렇게 딱 이렇게 네. 취사 선택이 되는데 또 데이터 없이 이론만 가지고도 이건 탁상공론이고 공허하죠. 네.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론과 데이터. 네. 근데 데이터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제 트럼프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오픈 마켓 리전 아이디얼. 열린 시장은 참 좋은 거다. 그러나
If one guy is cheating the whole time. 근데 한 놈은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네. 내내. How is that free trade? 그게 어떻게 자유무역이냐? 속이는 사람이 한 녀석은 계속 속이고 네. 자기도 오픈 마켓.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경제, 열린 시장 뭐 이거가 네. 자유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자본주의. 그거는 이 아이디얼인데 그거는 좋은 건데. 근데 한 나라는 계속 한 가이는 계속 치팅을 하고 있다. 속인다. 그럼 어떻게 그 자유무역이 되느냐? 속임수로 이득을 보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페어 딜을 해야지. 그거를 이제 트럼프가 직접 한 말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내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그렇죠. 외국으로 일자리가 나가고 있다. 뺏기고 있다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 트럼프가 직접 한 말인데 네. 그 캐리어라는 에어컨 있죠. 우리나라도 그거 많아요. 네. 캐리어라는 에어컨이 그 미국 인디아나 중가 거기 있었는데 그 에어컨이 이제 공장을 다 멕시코로 옮기면서 거기는 한 2,000명 정도를 해고를 시켰습니다. 네. 근데 해고를 시켰는데 그렇대요. 그러니까 미국 공장을 하고 없애고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데 가면 당장 40% 이익이 남는답니다. 회사한테는. 네. 그러니까 인건비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트럼프가 잘 가라. 가서 멕시코 가서 잘해. 그리고 대신에 너네가 멕시코에서 만든 그 에어컨을 미국에 팔 때 관세를 35% 붙여주겠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트럼프가 생각하는 페어 딜이군요. 가나 마나 마찬가지가 되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만드는데 35%를 내면 네. 이사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 식으로 트럼프가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뭐 민족주의자죠. 순수히 경제만 치면 그래도 싼 거를 사는 거 아니겠어라는데 네. 그거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통계를 보니까 지금 미국이 지난 이제 그 세계화의 시대를 1990년으로 보는데 네. 한 20년 됐어요. 그 20년 동안 그러니까 1990년에 세계화의 우리나라는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예요. 국제화에서 세계화. 그게 이제 1900년대 초반인데 네.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이 혼자 남아서 이제 미국식 자본주의를 세계에다 펼친 거죠. 그래서 그때를 세계화로 보는데 지금 그 20몇 년 동안 미국이 적자를 12조 달러를 냈더라고요. 12조 달러. 네. 근데 그 미국하고 거래한 나라가 101나라인데 네. 101나라와의 무역 적자가 12조. 그래서 연 5천억 달러씩 적자가 난 거예요, 미국이. 네. 근데 그 중에서 12조 달러의 적자 중에서 중국하고 적자가 4조입니다. 3분의 1이네요. 네. 지금 중국이 미국에다가 3조 갖다 놨다라고 하고 그거 다 내 돈이라고 그러는데 네. 미국은 내가 적자 본 거라고. 근데 그것이 네가 페어 게임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반칙을 범해서 번 돈이야 라고 지금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또 계산을 했어요. 자리가 몇 개 없어졌냐 일자리가. 600만 일자리가 없어진 거로 칩니다. 그 세계화 시대 25년 동안 미국의 일자리는 600만 개가 없어졌다. 중국이 가져간 걸 한 320만 개 정도로 보는 것 같더라고요. 중국의 미국 일자리 320만 개를 뺏어갔다. 네. 그래서 자기는 더 이상 아웃소싱 같은 거 싫다. 아웃소싱 같은 거 안 한다라고. 뭐 트럼프가 이제 뭐 그냥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아웃소싱에 자기는 친절머리가 났다라는 그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에 대한 얘기 혹시 이 책에 쓰여 한국, 있는지요? 여기 한국에 대해서도 나왔는데 한국하고 이제 FTA를 한 지 한 4년째 됐는데 지금 2015년 현재 네. 그러니까 FTA 하기 직전에 하고 2015년하고 미국이 한국에 대한 적자가 115%가 증가했답니다. 네. 그러니까 적자라는 건 뭡니까? 서로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그러니까 더 많이 사오면은 적자죠. 더 많이 팔면은 흑자고. 근데 FTA 하기 전에 미국이 한국에서 보던 적자보다 2015년의 적자가 115%가 늘어났다. 네. 그리고 이제 액수로는 150억 달러 정도가 그러니까 적자 폭이 더 늘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4년 동안 미국의 대한민국에 대한 적자액이 4배가 증가되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페어하지 않다. 네. 그러니까 다시 하자라는 얘기 나오는 겁니다. 무역량 자체는 늘지 않았습니까? 무역량도 다 늘었죠. 다 네. 늘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이제 노무현 정부 때 할 때 뭐 네. 국민들이 막 대단히 반대가 많았었는데
한다면 보자. 한다면 누가 이득인가 보자. 근데 네. 결국 우리가 이득이라서 이제 좀 잠잠해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언제 다른 때 얘기했었지만은 한 나라는 계속 이득을 보고 한 나라는 계속 손해 보는 구조로는 안 갑니다. 그건 결코 그게 장기적으로 거꾸로 갈 수 있을 때는 없죠. 그게 이제 거꾸로 미국이 네. 이득을 보고 우리가 손해를 보면은 그때는 어려워요. 그 상황을 바꾸기가. 네. 근데 좀 상대적으로 그 뭐 언더독 탑독 그러는데 언더독이 이익을 많이 볼 때는 그 탑독이 반드시 10일 겁니다. 협상력 자체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지금 미국이 지금 그거 말고 WTO 같은 거가 이제 세계 자유무역 협정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관세 같은 걸 다 철폐하고 네. 세계가 자유무역을 하자 했는데 중국을 그때 2001년인가에 그 세계 무역 기구에다 집어넣었죠. 그 이후에 그게 이제 2001년인데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 동안에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본 적자가 2,40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중국을 WTO에 가입을 시켜놓는다면 미국은 뭐 한 거냐 그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한 말이 오바마한테 중국을 거기다 가입시켜놓고 미국은 중국한테 아무런 당당한 얘기를 하지 못했다. 중국을 세계의 이 당당한 국가로 만들어 놓고 미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뭐 5년 전에 쓴 책에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바로 그거에 이런 데이터에 의하면은 할 수 있는 얘기 마땅히 해야 할 얘기도 하지 않았다.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네요. 한국은 한미 FTA도 통계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네. 한미 FTA가 생기기 전에 미국의 대한 적자보다 4년 후에 적자가 4배 늘었다. 115% 늘었다. 115%. 그리고 4년 동안 그 4년 합치니까 4배. 네. 그 전에. 그리고 한국의 대미 무역은 27%가 증강된 상태랍니다. 지금 네. 현재. 근데 미국의 대한 무역은 0%에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하는 것만 는 겁니다. 우리 수출은 27%가 늘었는데 미국의 한국 수출은 안 늘었다. 네. 그게 이제 미국 사람이 분노고. 그리고 첫 해에 한미 FTA 첫 해에 미국의 대한 수출은 오히려 12%가 감소했더라고요. 그럼 뭐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출액 기준으로 하면. 액 기준으로. 네. 그리고 지금 한국 FTA 한국하고 해서 자기네 이게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 이것이 맞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 데이터를 확인을 하고 네. 우리 나름대로 우리 논리를 해가지고 이제 맞장을 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대응 논리를 그렇죠.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미국 말씀드리는 사람이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그것이 틀리든 맞든 간에 그렇게 보면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이 시청자들이 야, 저 친구 그 미국 입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얘네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네 말로 한드레드 다우전드 그러니까 수십만 단위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그 뭐라고 그러는 거가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 완전히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뭐 한국 자동차 미국 가면 뭐 괜찮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적자가 늘어난 거에 85%가 그 자동차에 의해서 나오는 거래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이 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항상 그 디트로이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스널 오브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변기창. 네. 거기서 탱크 만들고 비행기 만들어 가지고 2차 대전을 이겼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강대국으로 올라가게 된 그 기본이 디트로이트 그리고 펜실베니아 뭐 이런데 그 철강 공장. 네. 근데 그거를 그냥 완전히 FTA 이런 거 하면서 다 말아먹어 버렸다는 그 분노. 이거가 지금 미국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으로 유명합니다만 도시 자체가 거의 완전 파산하다시피. 내가 폐허됐을 때 한번 가봤는데 네. 그 백화점을 몰을 한번 가봤는데 물건이 없어요. 미국인데. 근데 네. 내가 야 미국의 몰락이 여기를 말하는 거냐? 제가 디트로이트 한번 그 몰을 가서 보고서 네. 정말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일단 그 우리나라 백화점 문 닫기 전에 보면 그냥 통통 이렇게 몇 군데 빠져나가 있고 물건도 있는 둥 마는 둥 하고 그런 모양인데 뭐 최근에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미국 그 오바마의 그 뭐 무슨 그 돈 풀어가지고 네. 살리는 뭐 그런 건 있는데 제가 2014년인가 한 3년, 2, 3년 됐어요. 그러면 그
디트로이트는 인구가 아예 줄었습니다. 인구가 줄었어요. 메이저리그 야구팀도 있는 몇십만이 줄었습니다. 네, 주요 도시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선거를 뭐 우리가 선거 얘기 다시 한번 하면은 그 선거라는 거가 1,000만 명, 2,000만 명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100만 명이 절로 갈 사람이 일로 오면 그것 때문에 게임이 끝나고 그러거든요. 네, 이른바 스윙 보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올 수 있는 사람인데 그게 그 미시간주하고 펜실베니아주고 오하이오주고 3대 네. 그 러스트벨트 녹슨 동네. 근데 거기 표는 본질적으로 힐러리 표죠. 왜 그 사람들이 노동자고 노조에 가입돼 있는 사람이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트럼프가 가져왔기 때문에 절로 갈 몇백만이 이쪽으로 몇백만 온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이렇게 이 미시간, 오하이오, 펜실베니아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기 세 개가 지금 다 빨간색으로 칠해진 거예요. 공화당 표로. 그러면 네. 게임이 바뀌는 거죠. 선거 전략가들 얘기로는 당내 경선을 할 때는 정치적 색깔을 선명하게 해서 당내 지지자들을 결집을 시키고 후보로 선출된 뒤에는 중도파 그러니까 이 스윙 보터들을 공략하는 선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가운데로 와야 되는데 그렇죠. 트럼프는 초지일관 그런 전략을 쓰지 않고 자신의 색깔을 선명히 하는 전략으로 일관해서 결국 대통령까지 됐다.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특이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끝난 다음에 분석하기가 더 쉬워요. 끝난 네. 다음에 분석하기 쉬운데 힐러리는 내가 그 책을 옛날에 읽었던 그거 다시 이제 해석이 되는데 힐러리는 미국 국민들한테 나는 여러분들의 분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라고 얘기를 하고 선거를 했고 트럼프는 분노한 사람처럼 선거를 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그러니까 힐러리는 제3자의 그렇죠. 입장에서 여러분의 분노를 내가 했고, 잘 이해하고 있고 네. 내가 다 다독거려 줄 거예요. 그런데 트럼프는 나는 여러분 중에 하나예요. 막 분노한 것처럼, 그러니까 막 화난 것처럼. I'm your man, I'm one of them, 그렇지. one of you.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선거 전략으로 저렇게 한 거구나 하고서 막 쌍소리 해대고 그런 거가 나는 분노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나는 여러분의 분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다르잖아요. 감이 다르고. 당선됐으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사실은 후보 선출된 뒤에는 선거 전략을 바꿔야 된다는 참모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군요. 근데 이제 안 바꾸고 네. 그냥 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거를 또 컬처워 메리 크리스마스 할 수 있냐 없냐. 네. 그리고 소수파가 더 우대를 받는 건 그것도 틀리는 얘기예요, 사실은. 소수파는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까지는 그렇지. 모르겠지만 근데 다수파보다 앞선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수파는 얘기하면은 너는 인종 차별했다라고 그러고 소수파는 막 얘기하고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일런트 모조리티가 원래는 틀리는 말입니다. 모조리티가 왜 사일런트예요? 침묵하는 다수. 네. 근데 그 바로 틀린 말. 그러니까 모조리티가 목소리가 더 큰 게 정상이죠. 사실 형용 모순이죠. 그렇죠. 네. 그 형용 모순이 지금은 이번에 터진 겁니다. 그게. 네. 그러니까 미국에 보면은 제가 그런 말 언니가 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회교 이렇게 이거 다 옷 이렇게 입은 사람이 막 소리 지르는 건 괜찮아요. 뭐 트럼프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건 괜찮은데 백인 어른이 그 뭐 누구 나쁘다 그러면 그거는 인종차별주의자가 되고 레이시스트가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말을 못 하는 거죠. 역차별에 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일어난- 막 얘기할 네.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이번 선거에서 보이지 않는 변수로 다 작동을 한 겁니다. 추정치 1,100만 명, 미국 인구의 3.5%밖에 안 되는 3.5%에 불과한 미국 내 불법 이민자가 미국의 범죄 판정자 가운데 36.7% 2014년 기준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견딜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선 게 아닌가. 네. 이거는 뭐 우리는 뭐 남의 나라 일로 알고서 저도 이제 이게 문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네. 이 3.5%의 불법 이민자가 36.7% 그리고 이 책에는 다른 얘기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을 잡으면은 네. 추방을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생크츄얼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전 장소에다 집어넣어 주는데 일정 기간 되면 또 나와요. 다 인권의 나라니까.
그래서 뭐 가끔가다 무슨 살인 사건 보면은 6번 잡혀갔던 놈이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6번씩 감옥을 갔던 사람을 왜 또 길거리에 풀어주느냐는 네. 그게 그러니까 그 어떤 엄마가 나와서 우리 딸이 죽었는데 멕시코에서 불꽃 보고 무려 7번이나 들락날락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를 왜 나라가 이걸 네, 풀어주느냐? 풀어주느냐는 그런 그 애통함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 그 콘셉트가 미국은 어시밀레이션의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언젠가 그랬어요. 우리 교수 내가 잘 아는 교수의 그 딸이 네. 우리 할아버지는 영국 사람, 우리 할아버지는 프랑스 사람, 네. 우리 할머니는 영국 사람, 그리고 나는 미국 사람.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참 황당한 얘기가 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중국 사람, 우리 할머니는 일본 사람, 그리고 나는 한국 사람. 네. 그러면 뭐 완전히 우리 엉망이 되는데 미국은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아메리칸이라는 게 아메리칸은 이거는 저 내추럴이 아닙니다. 이건 만든 거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그렇죠. 나라죠. 미국은 네. 만든 나라거든요. 원래 생긴 나라가 아니라. 이 아시밀레이션이라는 단어도 좀 설명이 필요한데 사전을 보면 이제 소화하다, 뭐 다이제스천과 근데 다이제스천이 이제 그 밥 먹은 걸 소화하는 걸 말한다면 아시밀레이션은 문화적 문명적으로 잘 뭐라 그럴까 잘 삭혀서 그렇죠. 내 것으로 만든다, 동화시킨다. 그렇죠. 같은 소화라도 그 정도 의미가 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있는. 이제 이게 화학 변화인 거예요. 우리 화학 변화라고 네. 그러나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가 합쳐가지고 다른 거가 나온 거예요. 네, 물리적 변화가 아니라 화학적 그렇죠, 변화가 그렇죠. 된 거로. 근데 지금 미국이 그 화학 변화의 나라니까 미국도 사실은 한 민족 국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도 아메리칸 네이션이에요. 피가 같다고 해서 한 민족이 아니라 생각이 같으면 한 민족이 되거든요. 네. 공통의 미래가 있고. 공통의 미래, 공통의 언어, 공통의 사고, 네. 뭐 공통의 전통 이걸 네. 만들어서 미국도 하나의 네이션인데 지금 그 오해를 빚고 있는 것이죠. 야, 네. 미국은 다양한 나라 아니야? 아닙니다. 미국은 한 나라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지만은 미국이라는 그걸 만드는 것이 아직까지의 미국인데 그거가 지금 흩어지고 있다는 거가 네. 이제 이번 선거에서 아주 처음으로 그것이 큰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다음번에는 지금은 이제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 교수의 분석은 소셜 클래스 돈이라는 개념.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큰 변수인데 다음번 대통령 앞으로 조금 더 나가면은 진짜 그 컬처가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트럼프 이후에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재선을 할지 4년만 하고 그렇죠. 그건 모르지만은 네, 내려올지는 또 모르지만 저쪽에서 그 멀티컬처럴리즘 왜 미국 와서 미국이 뭔데 다 네. 그 사람들은 콜럼버스를 아주 나쁜 사람으로 보거든요. 인디아 문명을 멸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또 반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그 미국이란 나라 정치의 그 컬처가 깊이 이제 등장하고 있구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트럼프가 연임을 한다고 해도 2020년 선거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문화 전쟁, 헤게모니 워 그렇죠. 이게 그게 뭐 저쪽에서는 뭐 물러나지 안 챙겼습니까? 네. 지금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바로 고지가 바로 적인데 네. 뭐 LGBT가 뭡니까? 레스비안, 게이, 네. 뭐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네. 이런 사람하고 본토 사람하고 다 같다라고 하고 화장실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는 판인데 이게 지금 잘못하면 차단당하게 생겼는데 네. 그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벌써.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음번 선거에 이슈가 될지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지금 화장실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남자용 화장실, 여자용 화장실 그리고 성소수자를 위한 화장실을 다 만들어야 된다고 따로 그러죠. 만들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에 반기를 든 게 트럼프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문화 전쟁은 헌법에 맞냐 안 맞냐를 이제 판정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대법관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미국 대법원이 좌냐 우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네. 지금 현재 반반이에요. 그런데 지금 나이 연로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면은 대통령이 이제 새로 임명을 하는데 네, 미국 대법원은 종신임 종신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요번에 여러 명 임명할 거라는 거예요. 네. 이제 앞으로 4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힐러리가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대법원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네. 그 미국 대법원의 성격이 바뀌면은 문화 전쟁의 승패가 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당연히 거죠. 네, 영향을 받을.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번에는 보통 그 여러 다차원의 싸움이었다라는 네. 사실을 또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의 관전 포인트는 문화 전쟁이다. 뭐 이렇게 네. 4년 전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네, 이거 좀 너무 멀기는 하지만 그렇게 과감하게 예측을 해봤습니다. 숫자를 놓고 보니까 문제점, 쟁점 이런 것들이 확실히 더 잘 보이네요. 이충국 박사님께서 저는 공직에 나가서 큰 뜻을 펼치시기를 희망합니다만, 학자로 남겠습니다. 네, 그럼 2020년에도 베나 TV 이춘근의 국제 정치를 통해 미국 대통령 선거 정확하게 한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베나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 TV는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 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 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 TV는 정부 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 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